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복골복이에요. 혈압이 높겠어요, 안 높겠어요? 혈관들이 맥혀가니까 당연히 몸은 혈압을 높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고혈압을 동반하겠죠. 근데 살다 보면은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내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열받기도 하고. 그러다가 중풍 맞을 수도 있고 심장이 설 수도 있는 겁니다.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은요, 이게 눈에서 녹내장이 와도 제가 눈치료, 눈관리법 하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. 최고의 방법이 있어도 못합니다. 상처가 나중에 염증이 생기면은요, 염증이 잘 안 나요. 그래서 병원에서도 혈당이 높으면 뭐예요? 수술하기 전에 검사해서 혈당 높으면요, 혈당 낮춰놓고 하지, 안 그러면 수술도 안 해줘요. 당뇨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현재 혈당약 먹고 있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. 이해가. 그 비참한 모습은. 당뇨로 인해서 어깨가 아파서 죽겠대. 어깨가. 근데 이미 석회화된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되신 분들, 우리가 예를 들어가 뭐 동양의학 하신 분들 잘 알겠죠. 예를 들어가 견통이 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 침을 놓고 어떻게 한다.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오래된 견통은요, 침도 안 듣습니다. 물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겠지만.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. 당뇨 우습게 알다가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. 근데 널린 게 당뇨입니다. 정말 많습니다. 당뇨 있는 사람들의 특징, 남의 말을 절대로 잘 안 듣는다. 예.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집이 아니에요. 원래 비장이라는 병맥이요, 뭐를 주관하냐면은 사고를 주관합니다. 생각을 한쪽으로 딱 고립돼서 편중돼 있는. 그게 이상하죠. 예. 비장경맥이 고장나면 저래요. 그리고 의심이 많아져요, 사람들이. 예. 그 어느 때 가서 마음 비우는지 압니까? 합병증으로 이제 손 못 쓸 때 마음 비웁니다. 그게 마음 비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. 자, 병 중에 버거스병이라고 있습니다. 그것은 말초 부분에요. 말초 부분에 손끝이든 발끝, 주로 발에 많이 오는데, 요런데 이제 말초 혈관이나 무쇠 혈관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당뇨가 아니라도 올 수 있는 병입니다. 그런데 버거스병에는요, 자, 침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? 팔사혈, 그죠? 여기서 침을 투자를 해서 자극을 주면요, 정말 잘 듣습니다. 순수한 버거스병은 그래요. 예. 근데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버거스병은요, 침을 못 놔요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발가락 떨어지도록 놔둬야 됩니까? 자연치유요법에는요,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 환자인데 이제 어떻게 방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발가락이 요렇게 있다면은
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 새까맣게 됩니다. 변색이 되는 게 보입니다.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썩어 들어가요. 약간 그런 게 보여요. 항생제도 안 들어요. 신경이 있어야 말이지. 신경이 살아 있어야지 혈관이고 죽어 있는데. 그죠? 자, 이럴 때는 설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백설탕이든 뭐든 씁니다. 당입니다, 당. 그래서 이걸 폭 싸요. 그 싸두면 어때요? 이게 감염이 돼서 세균들이 들어가죠. 박테리아고 이런 것들이. 그게 자꾸 세균을 썩게 만들잖아요. 그런 것들이 삼투압의 원리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? 세균들이 당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. 예. 실제 이걸로 효과를 좀 얻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. 덜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정확히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 어떤 방법, 도저히 다른 거 안 될 때 그런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서양의 자연치유요법에서는 썼던 거예요. 쓰고 있어요. 예.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. 버거스병이라고 버거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마시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침 좀 한다고 해서 벌로 당뇨 환자한테 침 놓을 생각하지 마라. 정말 큰 코 다칩니다. 예. 반드시 당화혈색소 수치 확인해서 그죠? 염증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. 안 그렇다간 정말 혼납니다. 괜히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자꾸 이 재생력을 키우는 데는 비타민C 정맥주사만 한 게 없습니다. 암 환자 똑같아요. 예. 제가 지금 몇 가지를 툭툭툭툭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. 비타민C 정맥주사를 이제 정말 암 환자 이상으로 맞아야 됩니다. 병원을 잘 정맥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곳하고 연결해서요. 예.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. 장내 균의 상태, 두 번째 림프를 해독시키는 거, 세 번째 뭐예요? 예. 경맥 에너지 조절하는 거, 네 번째 비타민C 정맥주사 맞는 거,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항산화 영양물질이든 그죠? 아이고 누가 이거 좋다 하더라 당뇨에 뭐 여주 갖다 놓고 여주가 혈당 조절을 잘해준대요. 예, 여주도 일반적인 여주는 잘 안 듣습니다. 여주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제대로 효소화 시켜서 설탕 때리는 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런데 정말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쇠비름 효소입니다. 다만 양질의 올바른 발효법을 써서 만들어진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지난 쇠비름 효소예요. 쇠비름 효소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. 쇠비름이 좋다고 해서 쇠비름 효소 담글 때 그냥 씻어서 담그면 큰일 납니다. 그거는 쇠비름 효소도 아니에요. 쓰레기지. 쇠비름은요. 중금속을 갖다가 제거하고 몸의 독소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또 토양에 그 나쁜 것도 많이 빨아들여요. 그렇기 때문에요.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숨죽일 때 염장하지요. 예, 최소한 이틀은 염장을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난 다음에 효소를 담는 겁니다. 또 담을 때는
반드시 또 설탕의 비율, 물의 비율, 그 다음에 종균을 써야 돼요. 설탕이 아닌 꿀을 쓴다든가, 그 다음에 그 비율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, 그건 제가 비밀입니다. 네. 어쨌든 제대로 된 효소를 그 다음에는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. 그게 족태음 비태음 습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. 그리고 할 수 있다면요, 한의원에서 혈당에 좋은, 그죠? 그런 처방을, 방제를 처방받아서 한약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당뇨 우습게 알지 마세요. 당뇨 정말 큰 코다칩니다. 예. 그러니까 심하게 당화혈색소가 아주 높지가 않고, 당화혈색소는 7점대에 있고,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별 저거 없는 당뇨의 가벼운 증상일 때 당뇨를 해결하는 것들은요,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. 예. 영양물질 제대로 쓰는 디톡스 요법과, 그 다음에 쑥뜸이 정말 괜찮습니다. 림프 청소하고 몸의 순환을 시키는데, 예. 여기까지. 그러니까 쑥뜸이라든가 쑥뜸은 전신 쑥뜸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경맥 조절하는 거, 그 다음에 디톡스, 영양물질을 통해서 디톡스 하는 거, 요 정도만 해도요, 초기 당뇨는, 또 심하지 않은 당뇨는 얼마든지 좋게 관리할 수 있다. 예.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, 디톡스와 경맥 조절. 특정한 유산균 하나, 특정한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당뇨의 타겟을 맞춘 그런 기능성 식품들 많죠. 예, 그런 것들은 부속으로 쓰세요. 부속적으로. 뿌리를 뽑는 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운동과 식이 조절은 그냥 기본입니다. 어쨌든 당뇨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, 그럼 어려워져요. 예,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,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